네,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맞이했던 국내 증시 오늘도 함께 잘 달려왔습니다. 긴 공백이 있었던 만큼 투자자분들의 마음에도 잠시 좀 감각이 리셋되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시간입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연휴 동안 쏟아져 나온 이슈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좀 한꺼번에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수로는 일단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리면서 좋게 보여지긴 했는데 좀 하락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특정 종목에 워낙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서 코너에서도 환율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환율이 지금 1,420원대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환율에 대한 고점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리면서 약간은 아쉽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후속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속주에 대한 모멘텀 살펴보면서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선별이라는 거 참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시해 주셨었던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일의 테마 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벌써부터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3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구간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8월 중순쯤에 말씀을 드려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우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느냐, 4차 산업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변압기, 전력 공급망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차 목표가는 70만 원, 그리고 익절가 라인은 64만 원을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또 새롭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주를 위한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좀 정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보자 해서 달리는 말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달리는 말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달리는 말에 맞는 테마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테마 뭘까요? 네, 결국에는 슈퍼사이클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 반도체로 짚어주셨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오늘 반도체가 시장 전체를 좀 이끄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전 다음 주에는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슈퍼사이클이 온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좀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급여가 1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큰 만큼 얼만큼에 대한 실적이 많이 벌고 있느냐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외국인들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드디어 증권가 리포트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11만 1,000원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10만 전자 이상을 좀 달려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NH증권에서는 50만 원 이상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간다는 거는 거기에 하부 벤더 기업에 대한 사이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섹터에서 주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장점 함께 열어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한 장점은 일단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이클이 왔습니다. 이제 몇 없는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반도체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을 정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레거시 쪽에서도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내내 레거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에 대한 사이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 단위로 계속해서 산업이 지정되고 정부에 대한 정책까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도 사이클이 크게 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발적인 반등이 아니라 슈퍼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유념해야 되는 단점은 또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히토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 속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수출 규제라든지 무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식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론이 우리가 일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발성으로 좀 크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부 차익 매물이 만들어지면서 좀 쉬어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에 대한 리스크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리스크와 단기 조정에도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반도체로 꼽아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는 또 뭘까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또 달리는 말이 하나 생겨서 오늘 새롭게 달리는 원전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원전입니다. 오늘 원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모멘텀이 또 눈에 띄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SMR에 대한 성장 수주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상징적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하부 기업들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우진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한 좀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사이클도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성장성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CES에 한전에 이어서 한수원도 이제 나가서 기술력을 발표한다라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MR에 대한 글로벌 홍보전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CES 2026에서도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적인 모멘텀이 한 번 더 재료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내년 이후까지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원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섹터 안에서 재료를 먼저 또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럼 원전 섹터의 장점이라고 두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네, 원전에 대한 가장 커다란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자체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 자체가 워낙 큰 대형 프로젝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모멘텀이 시장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강하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수주를 나눠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이클 자체가 좀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장점까지 주요하게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원전 섹터 안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리스크, 단점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가 단위로 규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SMR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허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이라든지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사이클을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라든지 좀 리스크가 한 번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좀 세론 자체가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사고라든지 노이즈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원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에 따른 리스크는 앞서 반도체와 동일하게 원전에서도 꼭 주의해야 되는 단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테마 확인을 해봤고요. 반도체와 원전. 김민석 매니저님의 픽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지금 슈퍼사이클용이 워낙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들 반도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제 만날 때마다 꺾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못 꺾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원전일 뻔 했다가 다시 한번 반도체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다들 잘 아는 종목이 워낙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도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좀 기술력이 얼만큼 부각이 되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마킹에 대한 기술이 가장 정밀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점유율을 봤을 때 거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라인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만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면 95%가량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고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확보한다라고 하더라도 레이저 마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전 세계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리서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HBM, 레거시 반도체 모두 다 레이저 마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선점을 하든 거기에 대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발, SK하이닉스발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달리는 말인 반도체 섹터 안에서 후발주로 매력적인 종목 이오테크닉스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와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가격으로 넥스트레이드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의 테마 방송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오테크닉스 역사적 신고가 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2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서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인사이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종목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으면서 종목에 대한 선별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옥석 같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골라주시고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